올려요. 회전. 교육 수강 중에 팀 프로젝트의 비중이 높던데 팀 프로젝트가 필요한 이유랑 수행 시 얻게 되는 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협업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예요. 협업 능력을 늘려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사를 가서도 같이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데 조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기기 때문에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하면 장점이 뭐냐면 수업 시간에는 듣고 그거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하는데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디테일한 부분들이 오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오류를 직접 이제 구글링이나 이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실무에 가면은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기술들이. 그래서 이 기술들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수업 시간에 다 습득하지 못한 지식들을 또 보충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이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걸 배웠구나, 이런 과목들을 배웠구나 라고 오히려 뒤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습득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에서 못 배웠던, 자기가 잘 다지지 못했던 기술들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계기도 프로젝트로 여러분이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바가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객체 지향이 어떤 건가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했던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중심으로 코드를 만들어 나가요. 근데 이제 객체 지향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코드 안에서 관련된 놈들을 묶어서 하나의 객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만들 때 약간 블록 조립하는 느낌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 재사용성도 높고 활용도도 훨씬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바랑 자바스크립트가 이름이 되게 비슷한데 실제로도 비슷한 건가요? 흔히 이제 자바와 자바스크립트가 이름이 비슷하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두 개는 전혀 다른 언어고요. 네. 그래서 약간 저희가 비유를 할 때 악어와 악어새로 보통 비유를 합니다. 둘이 이름은 비슷하지만 사실은 얘는 새고 얘는 악어잖아요. 네. 그것처럼 자바스크립트도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동작하는 언어들이에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딥러닝은 어떤 게 다른 거예요? 또 둘의 차이점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처음 빅데이터 입문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건데, 먼저 인공지능은 그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이 생각하는 걸 그대로 만드는 걸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포함 관계로만 잠깐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 있는 거고요.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중에서 딥러닝 알고리즘은 그냥 딱 머신러닝 중에서 하나의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하고 머신러닝, 딥러닝이 있을 때 두 개를 굉장히 많이 혼동을 하세요, 사람들이. 근데 차이점이 있는 게,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은 조금 더 학습, 사람이 이제 배우는 것처럼 학습에 좀 더 포커싱 돼 있는 기법들이고요. 인공지능은 이제 걔네들 포괄하는 개념인데, 그럼 인공지능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할 때 흔히 보는 게 눈으로 보면서 저 물체가 뭔지 파악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파악하는 인지 기능도 인공지능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움직일 때 동작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동작하는 로봇 같은 거 움직일 때 이런 것도 인공지능 기술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느냐, 아니면 뭔가 인식을 하느냐, 아니면 몸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기법들이 다 모이면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학습만 모아서 우리가 보통 단어로 표현하는 게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움직이는 로봇의 이 방금 학습했던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인공지능의 뇌라고 보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실제 머신러닝이 쓰이는 곳은 어딘지 알려주실래요? 머신러닝이 쓰이는 곳은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을 좀 많이 예를 들어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독감을 예측한 적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그래서 미리 예측해서 거기에 이제 독감이 유행할 거니 미리 대비를 해라 해서 독감이 실제 별로 안 일어났던, 그래서 원래 한 100만 명이 죽을 거였다면 30만 명만 죽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오바마 대통령. 흑인이 대통령 된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 시절에. 근데 그 오바마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우리 예산 있을 거 아니에요. 선거하는 예산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전부 다 빅데이터에 썼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 소비자들 하나하나 성향을 파악해서 소비자에 맞게끔 선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유혹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머신러닝 모델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거든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눠지는데,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와 답을 주고 학습을 하게 만드는 걸 지도학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계속 문제 풀면서 답 확인하고 문제 풀면서 답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주어지면서 기계한테 학습하러 가는 걸 우리는 지도학습이라고 말을 하고요.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답이 없는 상태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그 데이터를 쫙 보면서 이 안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는 게 비지도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마이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건 이제 글자에서 뭔가 의미 있는 걸 추출해내는 걸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글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얘네들은 우리가 데이터 숫자로 변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단어들을 숫자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몇 개의 단어가 모인 문장을 숫자로 변환을 한다든지 그렇게 변환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 뭔가 감정을 추출한다든지 그 전체 맥락을 추출한다든지 아니면 비슷한 글들을 비교해서 추천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그럼 두 분 여자친구 있으세요? 결혼할 거예요? 당연하죠. 너 이거 나간다. 왜 막 얘가 떨어요? 나가도 돼요? 헤어진 영상 내야 되나요? 아, 그럼 당연히 내려줘야죠. 위험한데? 그럼 혜주쌤 이번에 여자친구 저요? 그럼 이참에 영상 편지 한번 해달라고 해주세요. 공개고 영상 편지 되죠? 해도 되죠? 공개고 네. 안녕, 내 여자친구야. 어딘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우리 꼭 만나자. 사랑해. 마지막으로 수강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 수강 신청을 망설이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일단 수업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성도 교육을 해드리고요. 또 중간중간마다 선생님들이 재밌는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루하지 않고 정말 신나는 6개월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만간 만나요. 안녕. 엄마. 공감,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릴게요. 할 게 많지만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